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 제품화지원센터입니다. 2강 스케치 작성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첫 번째, 2D 스케치 환경에 대한 이해, 두 번째, 2D 스케치 치수 및 구속 조건, 세 번째, 2D 스케치 편집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하여 솔리드웍스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실습 설명을 드렸던 부분과 같이 솔리드웍스를 실행한 후에 파트 파일을 생성을 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스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좌측에 디자인 트리, 1강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이 좌측에 이 디자인 트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정면, 윗면, 우측면의 작업면 중에 하나의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그 상단, 이 커맨드 매니저 부분에서 스케치 항목을 선택해서 제일 상단 좌측인 스케치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하여 클릭을 하여 줍니다. 클릭을 하여 주면요, 그 선택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스케치 환경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스케치 환경 상태에 대한 확인은 작업 영역창 중심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XY 방향의 스케치에 대한 좌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측 상단에 이 파란색 모양으로, 우측 상단에 이렇게 파란색 모양으로 생긴 스케치를 완료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 완료 버튼과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이 빨간색 X 표시로 되어 있는 스케치 취소 버튼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스케치 완료 버튼과 이 상단 좌측에 스케치를 맨 처음에 시작하려고 눌렀었던 그 스케치 버튼이 한번 그 스케치 환경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스케치 종료에 대한 상태로 동일하게 기능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에 대해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은 그 좌측에 그 상단에 보시면은 이쪽 부분 선에 대한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선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작업 영역창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셨을 때 선에 대한 그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선을 이제 그리실 때는 그 임의에 있는 지점에 대해서 한 포인트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고 내가 놓아야 될 그 위치 지점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선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 형태에서 빠져나오실 때는 ESC 키 창을 눌러 주셨을 때는 이 선에 대한 기능 창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선에 대해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고요. 선을 연이어서 이제 이렇게 그려 주실 때는 마찬가지로 한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위치 지점에다가 선택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위치 지점에다가 원하는 그 위치에다가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으로 연이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이어서 만드는 이 선에 대해서 이쪽 위치에다가 이제 그만 그리고 싶고 이 위쪽에 있는 상단 쪽에다가 끄는 다음에 바로 ESC 키를 안 누르시고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만드실 때에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셨을 때는 선이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진 상태에서 기능창을 다시 이쪽 창을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기능이 활성화가 계속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위치 지점부터 연이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선을 드로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 만드셨으면은 ESC 키로 창을 빠져나오시고요. 전체 그 선에 대해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영역으로 잡히게 되고요. 영역을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신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띄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전체적으로 됩니다. 여기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지워지는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에 대한 거는 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에 대한 아이콘이 이렇게 부과가 되고요. 선택을 하셨을 때 그 작업화면 창에 보시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그 선 형태에 대한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 형태에 대한 모양을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도 마찬가지로 선과 동일하게 왼쪽 마우스 버튼을 해당 내가 그 만들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가운데 기점으로 반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영역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이 위치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한번 더 했을 때에 이렇게 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위치 지점에 클릭을 하시고 반경에 대한 거를 주시고 배치를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하면은 이렇게 완료된 채로 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그 ESC 키 다시 눌러 주신 다음에 전체에 이렇게 드래그 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은 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요. 그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도 원하고 선하고 마찬가지로 한 포인트를 찍고 한 포인트를 찍었을 때 완료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원하는 위치에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놓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형태에서는 이렇게 지금 사각형 안에 보조선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보조선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지금 속성창에 보시면 그 보조선 추가에 대한 체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선 형태가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중간점에서에 대한 이제 보조선이 이제 표시가 됐다면 이제 그 보조선의 다른 형태로 만드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거 이제 코너에서라는 보조선이 또 있습니다. 이 형태는 한번 설명을 더 드리면 코너에서라고 이제 그 보조선을 바꿔 주시고요. 똑같이 한 포인트 클릭하시고 다른 위치 지점까지 포인트를 클릭하셨을 때는 사각형에 대한 코너로부터 기준이 되는 보조선, 다른 보조선 형태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선 추가를 체크를 해제 주셨을 때는 포인트를 클릭하셨을 때는 보조선이 없이도 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다면은 ESC 키 눌러 주셔가지고 해당 창을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전체 드래그 하셔가지고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그 치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먼저 만들기 전에 그 이제 요소들이 필요해요. 스케치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선이나 아니면은 그 원 아니면 사각형을
하나씩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부터 먼저 만들면요, 선 선택하셔가지고 동일하게 뭐 아까는 그 대각선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원점 좌표가 이렇게 하나 잡혀 있어서 원점에다가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그립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 형태로 지금 포인트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건 이제 구속 조건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원점 형태로 클릭을 하시면 요 상태에서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위쪽에다가 살짝 갖다 대시면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시는데 그 그립이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직선 형태로도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 거를 연습을 해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수평 상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상태는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좌표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 상태로 클릭을 하셨을 때 이렇게 선을 하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선 옆에 여기 원 하나 클릭하고 클릭해 주시면은 원에 대한 스케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ESC 키 눌러 주신 다음에 빠져나오셔서 저기 선 밑에 보시면 이제 사각형 요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왼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치 잡으셔서 다시 왼쪽 마우스 클릭, 이렇게 해서 그 선, 원, 사각형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번에 할 거는 치수에 대한 부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여기 보시면은 스케치 옆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두 번째 보시면 지능형 치수라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쓸 거고요. 앞으로도 제일 많이 활용되는 치수 부가 기입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능형 치수를 하나 클릭을 해보시면 일단 선에 대한 거를 먼저 부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치수를 기입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되어 있는 포인트와 그 다음에 끝점에 대한 포인트를 선택을 해 주셨을 때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부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 지점에다가 놓고 클릭을 하셨을 때 몇 미리를 놓을 건지에 대한 수치를 기입할 수 있는 창이 생성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50 정도만 주겠습니다. 50 정도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V 체크 표시를 눌러 주시면 여기 확인 키여 가지고 확인 키를 눌러 주셨을 때 이렇게 50에 대한 그 치수에 대한 부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지금 치수 지금 기입한 쪽에다가 선택을 하셔서 딜리트 키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점과 점을 선택을 해서 치수를 부과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지능형 치수 선택을 해서 점하고 점끼리 선택을 해서 치수를 부과하는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선을 그냥 선택하시고 밑에 쪽으로 쭉 빼신 다음에 위치 지점으로 배치를 하셔도 이렇게 치수를 동일하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50m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30mm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30mm 설정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치수가 부과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원에 대해서 치수를 부과를 해 보겠습니다. 원에 대한 이 테두리에 대한 실선을 선택하셔서 선택하시면은 원형이기 때문에 파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지름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원하는 위치 지점에다가 왼쪽 마우스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하셨을 때 동일하게 몇 미리로 줄 건지에 대한 그 치수 설정 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치수 설정 창 10파이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0mm. 파이하고 미리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는 원형일 때 쓰는
수치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 형태는 이제 밀리미터 값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을 주시고 확인키를 눌러주시면 10파이에 대한 그 스케치에 대한 치수가 이렇게 부과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사각형에서도 이제 점하고 점끼리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직선에 대한 수직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한 20mm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하고 점을 세로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만드셨다면 아까 동일하게 그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선을 선택해 갖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클릭을 하고 선을 클릭을 한 후에 그다음에 위치 지점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50mm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키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치수를 다양하게 부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셨을 때 검은색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선 요소들이 검은색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완전정이라고 합니다. 완전정이라는 이제 구속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파란색은 불완전정이라고 해서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이제 원점이라는 기준이 그래서 하나가 부과가 된 건데 이 좌표계가 있는 이유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표계 기준으로 원점이 있는데 원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드로잉을 했다면 그 원점으로부터 이 초록 색깔 그 네모 박스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구속 조건에 대한 표시인데요. 원점 기준으로부터 이게 일치라는 구속 조건이 부과가 됐고, 그 원점과 그 처음에 시작하는 점이 만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구속 조건이 부과가 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치수가 부과가 됐을 때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보고 그 완전정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규정을 짓는데요. 일단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치수가 그 지능형 치수가 이렇게 지금 기능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ESC 키를 눌러 주셔서 기능 활성화 창을 잠깐 빠져나온 상태에서 이 선이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선을 선택을 하신 후에 드래그를 해 보시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 선에 대한 길이는 그 선에 대한 끝점을 움직여 보시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차이는 뭐냐면 치수가 부과가 됐고 이 구속 조건이라는 그 규칙적인 그런 이제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부과를 하였기 때문에 완전정이라는 형태로 움직이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파란 색깔에 대한 그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런 것들은 불완전정이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뭐 좌우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고요. 반대로 뭐 꼭지점을 사각형의 네 방향에 대한 이 꼭지점을 움직이셨을 때도 이렇게 지금 부가가 어디 기준으로 돼 있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고요. 원도 마찬가지로 반경에 대해서는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치수가 10파이라는 치수가 이렇게 부과가 됐기 때문에 움직이진 않는데 원의 중심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위치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속 조건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요소는 전체 다 삭제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전체 삭제가 됩니다. 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구속 조건에 대한 부분을. 선을 하나를 선택하고요. 예를 들어서 선을 임의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동일하게 더블 클릭해서 선을 끊으시고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드셨으면 ESC 키 누르셔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직선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수평에 대한 구속 조건이 부과가 되었는데요. 요거를 지금 이 선에 대한 길이와 이 선에 대한 길이는 좀 다른데 육안상으로 볼 때는 표시가 좀 안 나기 때문에 요걸 이 끝점을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육안상으로 봐도 지금 형태에서는 동일한 직선 형태가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선과 선을 두 가지를 선택해서 길이를 동일하게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을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각인 부분에 대한 선을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선이나 원이나 아니면은 사각형이나 동일하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가적인 선택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 왼쪽 창에 보시면은 왼쪽 속성 창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요. 창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속 조건이 부과를 할 수 있는 구속 조건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동등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게 되면은 길이에 대한 부분이 동등하게 맞춰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길이가 동등하게 같은 길이 구속 조건이 부과가 된 거고요. 치수를 부과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치수 이용해서 선을 선택하셔가지고 위치에 배치를 하신 다음에 한 50mm로 이렇게 그 숫자를 기입을 해주고요. 확인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같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수치를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기존에 들어갔던 치수는 해당 숫자에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mm로 변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이 동등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요거는 구속 조건에 의해서 치수를 부과를 했을 때 같은 조건으로 같은 길이로 변경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ESC 키 눌러서 기능을 빠져나가 주시고요. 선과 선을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추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왼쪽에 그 속성창 보시면은 평행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게 되셨을 때 기준으로 해서 같은 평행에 대한 구속 조건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대각선이었던 선이 어느 한 선 기준으로 해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셨다면 구속 조건이라는 규칙을 사용해서 부과를 해줘서 스케치를 안전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편집에 대한 기능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선택하셔서 포인트 선택해 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ESC 키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코너가 지금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스케치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라운드를 주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깎아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에는 필렛이라는 기능과 아니면은 못따기에 대한 기능을
보통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스케치 필렛이 있고요. 옆에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 보시면 라운드는 그 필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깎는 부분은 못따기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실제 필렛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필렛의 기능을 주시고요. 그 해당하는 필렛 요소에 꼭지점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지금 라운드로 이렇게 깎겠다는 스케치를 이렇게 변경을 시키겠다는 해당 창이 나오게 되고요. 수치는 지금 10mm로 되어 있는데 5mm로 변경을 해 주셨을 때 5mm에 대한 만큼에 대한 라운드가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5mm 형태로 그 필렛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 꼭지점을 선택해도 되지만 선하고 선끼리 이렇게 선택을 해줬을 때도 필렛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치를 조금 약간 다르게 해서 한 7mm 정도로 주시고 확인키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른 수치가 다른 필렛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그 스케치 못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못따기의 기능은 여기 스케치 필렛 옆에 보시면 우측에 그 역삼각형 그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눌러보시면은 스케치 못따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스케치 못따기를 선택해 보셨을 때 뭐 각도하고 거리값, 거리하고 거리값이 있는데 각도하고 거리값을 눌러줬을 때 거리값하고 각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못따기도 마찬가지로 그 작업창에 보시면은 꼭지점을 눌러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선하고 선끼리 눌러주셨을 때 이렇게 깎이는 형상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럼 처음에는 그 저기 꼭지점으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깎이는 형상에 대해서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거리하고 거리값을 이렇게 주게 되시면은 지금은 뭐 거리 1번 값, 거리 2번 값인데 예를 들어서 동등거리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가로, 세로가 다 동일하게 10mm씩 깎겠다. 예를 들어서 치수를 변경해 보면 7mm로 변경을 하겠다 하면은 선과 선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을 때도 이렇게 거리값만큼 못따기를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1강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그 화면을 예를 들어서 확대 축소를 하실 때에는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굴리시면 돼요. 뭐 뒤쪽으로 굴리시던지 앞쪽으로 굴리시던지 해당 위치하는 지점에다가 하시면은 지점 기준으로 확대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다 되셨으면은 확인키 눌러 주신 다음에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렛 부분과 못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잘라내기 기능을 통한 편집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체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전체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동일하게 딜리트 키 누르셔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을 가로 방향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선을 좀 끊어 주신 다음에요. 다시 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꼭 직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로 방향도 마찬가지로 2개 더블 클릭, 다시 위치 지점에 클릭해서 더블 클릭,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 이런 형태로 교차하는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ESC 키 눌러 주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요소 잘라내기라는 기능을 해서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잘라내기를 딱 눌러 보시면은 속성창에 보셨을 때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지능형 잘라내기는 그 화면 창에 보시면은 작업창에 마우스 포인터가 그 칼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는 지점을 다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그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내가 자르고자 하는 그 위치에다가 드래그를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은 이렇게 잘라지는 형상, 편집이 되는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컨트롤 Z 키를 누르셔가지고 다시 원복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 다음 거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편집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요소 잘라내기를 다시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코너라는 기능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코너 잘라내기 기능은 내가 그 위치하는 그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하는 지점에 남겨질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외적인 부분들은 잘려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바깥쪽 부분들을 좀 잘라내고 안쪽 부분들을 좀 남겨주고 싶을 때에는 안쪽 부분에 대한 영역을 선과 선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을 때 이렇게 코너로 만들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 부분을 남기고 여기 위쪽 부분들을 좀 잘라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위쪽 부분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여기 남겨져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키를 한 번 더 누르셔가지고 한 번 더 누르시고 누르시면 원복이 다시 되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 요소 잘라내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안쪽 잘라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잘라내기 선택을 하시고요. 안쪽 잘라내기를 하실 때에는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기준으로 세로를 기준으로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해주면은 잘라져 나가는 기능들인데요. 실제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영역을 하나,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쪽을 선택하셔도 안쪽 잘라내기이기 때문에 그 안쪽 부분이 잘려나가게 되고요. 안쪽을 선택하셔도 안쪽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이제 안쪽을 영역을 자꾸 안쪽으로 잘라내기 때문에 뭐 코너 잘라내기와 좀 약간 다르게 영역을 잡고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잘려져 나가는 형상은 그 기준으로부터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쪽 잘라내기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깥쪽 잘라내기 똑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Z키 누르셔가지고 한 번 더 누르셔서 다시 원복을 하신 다음에 요소 잘라내기 다시 누르신 다음에 바깥쪽 잘라내기 선택하셔서 똑같이 영역을 이번에는 가로로 잡아 볼게요. 가로로 잡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안쪽 부분에 잘라도 영역 저희가 지금 했던 기능은 바깥쪽 잘라내기로 지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안쪽을 잘라도 바깥쪽이 잘리고요. 바깥쪽을 잘라도 바깥쪽이 잘립니다. 예. 자, 컨트롤 Z 키 누르셔가지고 다시 원복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거 보시면은 요소 잘라내기에서 근접 잘라내기라고 있습니다. 근접 잘라내기는 지능형 잘라내기 맨 첫 번째에서 했던 것처럼 지능형 잘라내기하고 좀 동일하긴 한데, 조금 틀린 거는 지능형 잘라내기는 칼날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잘랐다면, 근접 잘라내기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는 잘려지지가 않고요. 선택을 해서 해당 위치에 선택을 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면은 선택한 부위만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라내기 기능이었고요. ESC 키 누르셔가지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 요소 늘리기, 그 요소 잘라내기 밑에 보시면 이 요소 늘리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소 늘리기를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려줄 건데요. 선은 가로가 되는 선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선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하나는 대략 위치하는 선, 하나는 대략 위치하는 선, 하나는 아래쪽으로 해갖고 ESC 키 누르신 다음에 뭐 이런 형태의 선에서 만약에 뭐 어디까지 이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이 선 기준으로 늘려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잘라내기 밑에 보시면 화살표에 눌러보시면 요소 늘리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늘리기를 선택하시면 선택하셔서 이게 지금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래에 있는 선을 그냥 갖다 대시면 이렇게 주황색 깔로 그 화면에서 보이시지는 모르시겠지만 뭐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요걸 선택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늘려서 다음 선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더 이 부분까지 말고 이 부분까지 또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게 되시면은 그 다음 선까지 이렇게 늘어나서 붙여주게 됩니다. 이 편집 기능 중에 붙여주는 기능이고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면은 해당 선까지 붙어있는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소 늘리기에 대한 기능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 스케치에 대한 2D 스케치에 대한 뭐 환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구속 조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2D 스케치에 대한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스케치를 한 후에 그 파트, 솔리드 형상에 대한 3차원 파트를 만들 수 있는 돌출을 이용한 3D 모델링, 회전 기능을 이용한 3D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